자, 뷰티 속설. 제가 설명해봤자 이미 저보다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계실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진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소한 식구의 식구이자 성형편에 나오셨던 김준호 원장님 모시고 모든 성형 속설에 대해 파헤칩니다. 고소한 식구가 파헤친 뷰티 속설 16위에서 11위.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트워크 이건 처음이시고. 네, 스튜디오가 훨씬 빈티지해지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역시 보톡스인 것 같아요. 주름 피고 싶어? 딱 넣으면 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맞으면 얼굴이 무너진다, 뭐 처진다, 뭐 별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보톡스라는 게 원래 근육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피부의 움직임을 없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통을 하면 이렇게 팔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종아리 같은 데도 좀 튀어나오면 거기에 보톡스들을 쫙 놔서 좀 작아 보이게 만들고. 사각턱을 보톡스 맞아서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거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턱이 크면 그 부분에 나서 그래서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게 한 효과도 나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육을 작아지게 네. 작아 보이게 하는 거고. 네. 뭐 뼈가 크면은 그거는 그냥 그러면 저희 강현 씨는 뼈가 큰 건가요? 아니면 보톡스?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그죠? 기본이 장대하시고. 보톡스를 보통 이제 한번 놓으면 한 3개월에서 뭐 길어야 6개월이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근육을 영원히 마비시키면 사실 치료제로서 쓰기는 너무 위험하죠. 이 얼굴의 움직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아. 필러는 좀 말이 많던데? 필러랑 보톡스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다른 거죠. 말 그대로 필러는 채워 넣는 물질이기 때문에 얼굴에 뭐 꺼져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네. 뭐 파여 있는 부분에 특히 요런 데 주름 가는 게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워 넣는 종류의 물질이고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움직임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위에 대한 속설을 한번 좀 이제 모아봤습니다. 먼저 코. 코 수술을 하면 겨울에 빨개진다, 코가. 그거는 O도 되고 X도 되고 그렇죠. 그건 왜 그렇죠? 수술을 잘하면 X고요. 뭐 여러 번 수술을 해서 피부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O라고 봐야죠. 코 수술을 하면 이게 안 된다. 코 수술하면. 그거는 O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가는 코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는 네. 수술을 하면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데요. 이게 걸리죠. 이게 하면 이거 할 때 딱 걸린다고요? 만져지죠. 딱 보시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나요? 코는 보면은 사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라인 좀 이상해지나요? 수술을 안 한 코는 네. 절대 이렇게 반듯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수술을 할 때, 특히 뭐 연예인 지망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부러 굴곡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면 이건 딱 수술한 코니까.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남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코 수술했다. 지금 원장님도 수술하셨어요? 코가 너무 일자인데? 지금 그러고 보니. 이게 메이크업이 잘 돼서. 한 거 같아. 아니, 자꾸 지금 되게. 이렇게도 되고. 좀 길어서 사실 좀 길이긴 해요. 그럼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코 수술 안 했다라는 좀. 전지현 어떤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접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모르겠다. 화면상으로는 사실 잘 모르죠. 전지현 씨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안 하셨다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네, 그럼요. 네, 다음은 눈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눈꺼풀 테이프를 붙이면 쌍꺼풀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게 잠깐 뭐 있을 수 네. 있지만 여전히 하는 엄마들이나 많아요. 사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중학생이죠. 네, 중학생들 여중생들은 뭐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도 당연히 안 해주고요. 네, 뭐 자기가 돈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테이프를 계속 붙이고 다니는데 사실 근데 그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래 눈꺼풀이 되게 얇은. 그거는 사실 쌍꺼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름이 잡힐 수는 있는데 일단 불규칙적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양상을 보면 그게 또 쌍꺼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눈에 지방을 빼도 지방이 다시 생긴다.
그렇진 않아요. 지방은 일단 빼면은 안 생겨요. 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뺐는데 뭐 몇 달 안에 또 생겼다 그러면 붓기가 빠지면서 덜 뺀 지방이 보이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뭐 5년, 10년이 지나서 다시 지방이 좀 불룩해 보인다. 남겨놨던 지방이 다시 또 흘러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지방흡입을 많이 하는데 지방흡입을 하면은 딴 부위가 더 찐다. 일시적으로는 O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X죠. 일시적으로 왜 뭐가 오죠?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 먹던 만큼 먹으면 살이 좀 찌죠. 찌는데 그 부위에는 지방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이 찌죠. 예를 들어서 허벅지라면 팔뚝이 찌고 얼굴이 좀 찐다든지. 맞긴 맞네. 그런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다 이제 다시 빠지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운동을 안 하면 예전보다 뭐 더 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이 사람 몸에 지방세포가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5, 6세, 7, 8세 이렇게 지나면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정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세포의 그냥 크기가 아쿠디언처럼 늘어났다, 커졌다, 하는 거네요. 작아졌다는 거죠. 6살 정도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애들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방세포의 양이 다 결정이 돼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날씬한 애들이 나중에 뚱뚱해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음식 관리를 좀 잘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많이 하는 성형수술 중에 하나가 역시 가슴 수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슴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를 못한다.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모유를 만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젖이 유선. 있죠. 네.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대흉근, 갑바라고 하는 근육이 있죠. 네.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 거는 근육 밑에 넣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층, 2층처럼 아예 다른 층이에요. 가짜 가슴은 엑스레이로 구별이 된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코에 있는 실리콘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와요. 야, 그러면 성형수술 가슴도? 막 넣는 사람 엑스레이 찍어보면 황당하겠네.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죠. 가슴 성형을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사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럼요. 제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과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미국에서는 가슴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던데. 제일 많이 하죠. 가슴 수술이 요즘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 5, 6년 전에 실리콘 겔이라고 하는 백이 미국에서 다시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쓰던 식염수. 물주머니도. 그렇죠. 식염수 백이 들어갔었죠. 근데 그 식염수 백은 수술장에서 거기에다가 식염수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물 넣는 데가 빠지면 물이 새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가슴이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 오시라고 하는데 다시 물을 넣어드리죠. 지금 실리콘 겔 백은 딱 밀봉을 시켜서 제품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터지거나 이런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 원장님께 많이 묻는 뭐 그 속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속설이라기보다는 상담실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네. 모녀간에 오셔서 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제 딸이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게 하면은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무 작아지니까 지금 아예 한 번만 하게 크게 해라. 뭘요? 쌍꺼풀을. 나중에 커질 거니까 옷 크게 입어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답게 보인다는 게 사실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김준호 원장님께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속설들을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예계 대표 꽃미남 김현중, 정준영도 이것 때문에 민낯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고소한 식구가 파헤친 뷰티 속설 10위. 피로의 대명사 다크서클은 피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데요. 눈꺼풀 안쪽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눈 아래쪽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피부에 색소가 침착돼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비염 등이 오래 지속돼 눈 주위 색소가 증가해 생기기도 하는데요. 다크서클과 눈밑 지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생활이 필수고요. 다크서클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단 오메가3 성분이 많은 연어, 고등어, 참치 등과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와 견과류, 블루베리류, 녹차, 적포도주 등이 다크서클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예방 내지는 증상을 다소 경감시켜주는 정도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다크서클 완전히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김준호 원장님께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피부라는 것들이 부위별로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하는 그 경계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에 바로 밑부터가 이제 볼 피부죠. 그 서클의 라인이 이 두꺼운 볼 피부와 눈썹 밑에 피부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까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네. 수가 있어요. 그 피부가 얇은 부분으로 지방이 밀고 나오는 거죠. 그 나온 부분 밑으로 그늘이 지는 거죠. 그렇게 생긴 다크서클은 그 지방을 제거를 해주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또 조금 달라요. 약간 어두운 톤이 나거나 혈관이 많이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입술이 이 피부가 얇아서 색깔이 이게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네. 입술이 빨간 거는 이 안에 있는 그 혈관이 검붉은 그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눈 밑에 피부도 그런 식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혈관에 대한 여러 가지 레이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하면은 그 색소가 좀 좋아질 수가 있죠. 성형 전문의께서 보실 때 제 얼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하고 싶은 부위가 있으세요? 저요? 네. 꼭 한다면 얼굴을 좀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다면 여기가 좀 이렇게 있으면 좀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요만하게 만들고. 사실 얼굴이 네. 골격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오는 얼굴은 아니세요. 네. 잘 보면은 광대뼈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악이 좀 큰 편이시죠. 요즘 말하는 진짜 돌려깎기 V라인 뭐 이런 게 턱을 좀 잘라내시면 네. 작아 보이게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공사해야 될 것 같아요. 돌려받으려고. Let it go, can't hold it back. 저는 뭐 제 얼굴 아주 만족하면서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